루트 20 더하기 루트 5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일단 20이라는 수는 4 곱하기 5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한번 탈출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2 루트 5 더하기 루트 5가 되어서 루트 5 써주고 개수끼리 계산. 앞에 개수 안 보일 때는 1이 생략되어 있음을 생각해 줘야 되죠. 따라서 3 루트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 2분의 x 더하기 7은 2x 빼기 8의 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분수 싫어하죠? 따라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서 식을 정리해 줍시다. 2x 더하기 14는 4x 빼기 16이 되겠고요. x끼리 모여라 또 상수끼리 모여라 해줘야 되니까 이항 시켜주게 되면 원래 있던 거 먼저 써주고 이항된 항은 부호 바꿔서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0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는 10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킬 때는 상수항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더 추가로 더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2,9를 지난다 라고 했으므로 지난다 하면 우리 대입 성립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대입해 주게 되면 y에다가는 현재 9를 넣고 있고 x에다가는 2를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옴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끼리 모여라 상수끼리 모여라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던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가 좌변으로 이항되면 되겠죠. 따라서 2a 남겨놓고요. 좌변으로 9 더하기 3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a는 12. 따라서 a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2로 나눠주게 되면 6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3이라는 길이와 2라는 길이가 나와 있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AC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제곱인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AC의 길이가 x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겠네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따라서 빗변의 제곱인 x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한 뒤에 더한 값과 같다라는 것을 써줄 수 있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4 더하기 9니까 13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제곱이었으니까 답은 1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호회 회원 15명의 나이를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 놨습니다. 이때 줄기 잇 읽을 때 1 한 다음에 7 써 있으면 17세다 라고 읽어주기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 최빈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빈값이랑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인 거죠. 따라서 상황을 봤을 때 여기 4, 4, 4 장면이 보이죠? 나머지는 두 개거나 한 개 상황이기 때문에 최빈값은 34에 해당하겠다. 즉 34세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x 더하기 a x 빼기 3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다 라는 거죠. 이때 a, b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양변의 식의 상황을 비교해 봐야겠죠. 전개를 하면 되겠죠. x제곱항 나오는 거 x끼리만 뽑았을 때 x항 나오는 건 이렇게 뽑았을 때랑 이렇게 뽑았을 때 있겠죠. 따라서 x 써주고 개수들 써주게 되면 a 빼기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했을 때만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a. 따라서 이 두 식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개수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 줘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x 한끼리 비교하게 되면 a 빼기 3이 b입니다. 라는 식 하나, 상수한끼리 비교하면 마이너스 3a는 6입니다. 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의 식을 보면 a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b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였음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a 곱하기 b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서 10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교점은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도 지나야 되고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도 지나야 되죠. 따라서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연립을 배웠었죠.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함으로써 교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일단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2를 곱하게 되면 4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y가 자연스럽게 사라짐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더해보면 좌변은 5x가 남겠고요. 우변은 5가 남겠네요. 따라서 x는 1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2y는 7. 따라서 마이너스 2y는 7 빼기 1 해서 6이 되죠. 따라서 y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 값이 a, b라고 했으니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1 더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장면이다 라고 했으니 A 주사위, B 주사위 이름 지어줍시다. 이때 각각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일 확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우의 수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필요하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해봅시다. 이 던진 장면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죠.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6까지의 눈이 있으니까 6가지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부터 6까지의 눈이 있을 테니까 6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둘을 곱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차가 2 또는 4일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므로 차가 2일 때와 4일 때의 경우의 수를 파악해 봐야겠죠.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진 못하겠죠. 차가 2면서 차가 4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B 순으로 한번 써봅시다. 하나를 고정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1이라면 B는 3이어야겠죠. 차가 2여야 되니까요. 2라면 4여야겠죠. 3이라면 5여야겠죠. 하다 보니까 3일 때 하나가 더 가능해집니다. 즉, 뒤로 이만큼 커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만큼 작아져도 차가 2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뒤 이제 생각 잘 하면서 뒤의 경우의 수를 파악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땐 6일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4일 때 2인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또 5일 때 같은 경우에는 뒤로 둘이 커지면 7이어서 없죠. 따라서 얘는 안 될 거고요. 앞으로 두 칸간 3. 그 다음에 6일 때도 뒤로 가면 커져버리죠. 따라서 6,8은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작아져서 4. 이렇게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차가 4일 때도 생각을 해보죠. 1일 때 5일 수 있겠고요. 2일 때 6일 수 있겠죠. 3일 때부터는 어차피 커질 거니까 앞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3일 때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차피 둘 다 안 되겠죠. 따라서 얘는 둘 다 안 될 거고요. 4일 때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다 여기에 나오는 수가
주사위에서 나올 수 없는 수들이니까 불가능하겠고요. 5일 때 생각해 봅시다. 5일 때는 뒤로 가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가면 5,1 가능해지죠. 6일 때는 2 이렇게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차가 4인 경우는 4가지였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값은 8 더하기 4에서 12가 되겠죠. 그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6인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인 12를 써주게 되어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1입니다. 원 위의 세 점 ABC와 원 밖의 한 점 P에 대하여 직선 PA와 직선 PB는 원의 접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선이 나오게 되면 우리 바로 가서 할 일이 원의 중심 찍어주고 접점과 연결하기로 했죠. 그 후에 직각 체크 꼭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접점이 있으니까 연결하고 직각 체크 해주게 되죠. 이때 각 AC, B의 크기가 65도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놓고 보니 이 각 AC, B는 원주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호인 A, 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즉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음을 바로 알아챌 수 있겠죠. 이 각의 크기는 딱 2배 차이 나므로 딱 2를 곱해서 130도였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각 BPA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x다라고 한번 잡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각을 구하고 있는데 이 각을 갖고 있는 도형을 바라보니 사각형 APB 여기를 O라고 하죠. O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사각형에는 내각이 4개가 있는데 그 내각에 대해서 모두 다 체크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합하면 36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의해 식을 써주게 되면 x도에다가 130도를 더하고 90도를 더하고 90도를 더했을 때 360도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죠.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310도. 따라서 x는 50도였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0도가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 시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주어에 해당하는 두 근을 구해봐야겠죠. x-a의 제곱은 27이다 라고 했으니 x는 이라는 식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식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x에다가 빼기 a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한 구조이죠. 그러면 x에서 먼 것부터 하나씩 우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제곱을 없앤다 라고 봤을 때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사라지죠.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x 혼자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이너스 a가 이항되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에다가 a만큼을 더하면 되겠다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상황을 풀어 써보면 a 플러스 루트 27과 a 마이너스 루트 27이 있죠. 근데 자연수 a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조건이 주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 빼기 루트 27이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돼 라고 정확하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27보다 커야겠고요. 자연수 a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생각해보면 66에 36이니까 더 크다라고 들어갈 수 있고 5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5의 제곱은 25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에 애들은 다 안 되겠고 6부터 들어가니까 6이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은 6이 됩니다. 도수분포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45명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바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7 더하기 11 더하기 A 더하기 10 더하기 B를 했을 때 45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조건이 더 나와 있네요.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이 아닌 유한소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이 계급을 바라보게 되겠고, 이 계급의 도수는 A, 상대 도수라는 건 전체 도수를 1로 만드는 작업이죠. 따라서 나누기 45만큼이 되었으니 여기도 나누기 45를 해서 45분의 A의 상대 도수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45분의 A가 0이 아닌 유한 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식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28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45 빼기 28. 따라서 A 더하기 B는 17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이때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분수는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수가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분모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5라는 건 9 곱하기 5죠.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로서 분모에 이런 5는 있어도 되지만 이 3의 제곱은 사라져야 되죠. 따라서 a가 3의 제곱을 사라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의 제곱을 곱으로서 갖고 있어야 약분되어서 사라지는 구조가 될 테니까 얘의 배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조건을 줄 수 있겠네요. A와 B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고 A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3의 제곱의 배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즉 9의 배수인 거죠. 따라서 9, 18 해서 27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이 가능해질 텐데요. 여기에서 상황을 대입해 보면 A에다 9를 대입했을 때는 B가 8로 딱 정해지게 돼요. 근데 A에다 18을 대입하게 되면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근데 도수이기 때문에 B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겠다. 그럼 더 큰 수가 와버리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모두 다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A는 9, B는 8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a 더하기 b의 값이고 a에다가 9를 b에다가 8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 18이니까 2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6입니다. 그림상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AD의 길이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BC의 길이는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높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사다리꼴이라고 하니까 D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상황이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선분 CD의 중점을 2라 했습니다. 따라서 D2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아요 정도까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때 사각형 ABED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각형 상황을 살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은 아니네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줄 아는 도형은 적어도 평행한 변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사각형이어야겠죠. 따라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설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보니 사다리꼴 ABCD에 대해서 ABCD 그려보면 이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랑 높이가 필요할 텐데 이 정보들이 모두 다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D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각형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이 도형에서 결국 이 BC만큼을 제거시키면 되는 도형이다 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이 EBC의 넓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요소는 항상 써주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봐보면
이 BC의 길이가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임을 알고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밑변의 길이를 알면 높이만 알아내면 되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 높이를 그림상에 표현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삼각형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를 H-라고 해보면 삼각형 CEH-와 삼각형 CDH가 서로 닮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직각 상황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각 상황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A 닮음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바라봤을 때 CE와 CD가 현재 1대2의 비를 갖죠. 그렇게 되면 EH'의 길이는 DH의 2분의 1배니까 얘는 지금 4라는 길이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EH'의 길이는 2였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2 써줄 수 있겠네요. 모두 다 넓이를 구할 준비가 되었으니 바로 식만 쓰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4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빼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되겠고요. 2하고 4는 약분돼서 2. 따라서 분배 법칙을 통해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8이 되겠고요. 여기는 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부분 신경 쓰면서 탈출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x제곱끼리 계산하게 되면 4x제곱, x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숫자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2. 따라서 최종적으로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다라고 하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임을 얻어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의 중점을 각각 B, C, D라고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체크할 수 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는 2다라는 것까지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때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를 잘라내어 그림 2와 같은 입체도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면체를 잘라놓았다라는 점에서 이미 방법들이 다 나온 거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입체도형이라는 건 결국 정육면체에서 사면체만큼이 사라진 도형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부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빼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정육면체의 경우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다라고 나왔으니까 밑 넓이 곱하기 높이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겠고 이 다음 도형은 사면체인데요. 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면을 밑면으로 봤을 때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뿔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삼각뿔이니까 일단은 3분의 1 곱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 해야 되는데 2의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역할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직각으로 만날 테니까요. 따라서 2까지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약분하게 되면 4가 한번 나오네요. 따라서 4로 묶어서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3분의 1 될 것이고요.
얘네 먼저 계산하면 3분의 얘가 48이니까 47이 될 거고요. 따라서 47 곱하기 4만 계산해주면 분자 상황 바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3분의 188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과수원 A의 사과 6개와 과수원 B의 사과 6개의 당도를 브릭스 단위로 측정한 결과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를 읽어봅시다. 과수원 A의 사과에 대한 평균은 11이고 분산은 3분의 5다라고 되어 있네요. B에 대한 정보를 보면 당도가 각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정보로서 A의 사과의 당도의 평균과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읽어놓고 식을 만들어 보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인 6개로 나눠준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6분의 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한 값 위에다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값이 A의 평균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11이어야 돼 라고 바로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은 B가 되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을 비교했을 때 더 고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따라서 일단은 편차를 먼저 구해보려고 합니다. 평균이 11이다 라고 했으니까 편차는 요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빼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2, a 빼기 11, 그 다음에 a 빼기 10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주면 된다라는 점에서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안 쓰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a-11의 제곱 더하기 a-10의 제곱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6개로 똑같이 나누게 되면 b가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의 상황을 보니 A, B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식 같은 경우에는 A밖에 없죠. 따라서 이 왼쪽 식을 통해서 A를 구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식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네들 우선 계산해 보게 되면 20에다가 21 더하니까 4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도 있네요. 따라서 42다 써주고 2a 그 값이 66이다.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2a는 얘한테 42를 빼준 값이니까 24임을 얻어낼 수 있고 a는 12였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12를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요 값은 4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경우에는 6분의 한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하면 되죠. 4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으니까 12가 될 거고 1 더해서 총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약분해서 3분의 7이었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 더하기 B의 값이죠. 따라서 12 더하기 3분의 7 하게 되면 3분의 36 더하기 7이니까 3분의 4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온라인 서점 A, B에서 판매하는 정가가 12,000원인 어느 도서의 할인율과 배송비는 다음 표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서점 A에서 이 도서를 한 번에 X권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온라인 서점 B에서 이 도서를 한 번에 X권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크고 싶다라고 했네요. 그럼 결국에는 주어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왼쪽에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내용이 오른쪽에 나타나겠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더 크게 기호인 부등식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A 서점에서 X권을 주문해 봅시다. 도서에 할인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는 돈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할인을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12,000원짜리 X권을 샀으니까 X만큼 곱한 값을 내줘야 되는데 5%만큼 할인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만큼은 안 내도 된다라는 거니까 95%만큼만 내면 돼 라는 거죠.
따라서 전체를 100개로 나눈 것 중 95만큼을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배송비는 0원이다 라고 했으니 요 값이 A 서점에 내야 될 돈이 전부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 상황 살펴봅시다. B 서점으로 가야겠죠. 일단은 얘도 역시 할인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내야 될 돈을 계산해 놓고 여기서 보면 10% 할인되었기 때문에 결국 90% 내주세요인 거죠. 따라서 100개로 나눈 것 중에 90만큼 선택해서 내주세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때 B 서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은 대신 배송비를 내야 되죠. 따라서 더하기 4,000원의 배송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값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식을 이제 정리할 차례네요. 따라서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0000 약분될 거고 0000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눠서 x가 있는 항이 다 좌변으로 와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120x 곱하기 95에서 원래 있던 i를 먼저 써주고 이항된 i 써주게 되면 120x 곱하기 90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얘가 4,000원보다 커야 돼 라는 거죠. 그럼 얘는 120x, 120x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120x로 묶어주게 되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95 빼기 90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가 5죠. 따라서 120 곱하기 5x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x 혼자 남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얘네들을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120 곱하기 5분의 4,00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분해 봅시다. 0000 한번 사라지고 그 다음에 5랑 400이랑 약분하게 되면 5로 약분해서 80 남겠죠. 그 다음에 4로 약분하게 되면 3에다가 20 따라서 이 값은 대략적으로 6점 얼마 정도 되겠죠. 따라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값은 7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건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7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직선 Y는 6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중에 구하고 싶은 걸 보면 A, B, DC의 넓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A, B, DC의 좌표가 필요하게 되겠고 여기에서 잠깐 끊어가지고 A, B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려고 합니다. A점의 경우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죠. 그럼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요 식에 의해서 y좌표가 6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고 y좌표가 6이려면 x분의 a가 6이어야 되는 거니까 x는 6분의 a였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내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도 잡아보면요. 요거하고 요거 지나죠. 따라서 y값은 6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a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선분 OA와 OB를 그었습니다. 즉 OA를 긋고 OB를 그었을 때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C와 D로 잡아놨습니다. 이 C, D의 좌표도 필요하겠죠. 이 좌표를 구함에 있어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지나지 해서 직선을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즉 얘네들의 y좌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죠. 얘가 지금 3의 길이를 여기가 6의 길이를 갖겠다라는 게 바로 보장이 되죠. 그렇게 되면 x좌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요 지금 생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1대2 닮음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얻어낼 수 있겠고 그럼 여기도 1대2여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6분의 a니까 여기 길이는 12분의 a겠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좌표는 12분의 a, 3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D도 B도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을 그려보게 되면 3의 6이니까 얘의 B도 1대 2여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길이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를 x좌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3분의 a가 될 것이고 이거의 절반인 6분의 a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a가 x좌표가 되겠네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6분의 a, 3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 상황을 바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이 사각형을 살펴보면 사각형 상황 자체가 얘하고 평행하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임을 알아낼 수 있고요. 사다리꼴의 경우 A, B의 길이, 또 DC의 길이, 또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의 길이들은 좌표를 이용하면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A, B의 길이, 그 다음에 DC의 길이, 걔네들을 더하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3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이 값은 3이죠. 따라서 3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 것이 27이다 라고 바로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B 상황은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X좌표의 차가 곧 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6분의 A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더하기로 써줄게요. 3분의 A. 그 다음에 DC의 경우에는 C에서 D의 X좌표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A 더하기 6분의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랬을 때 27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12로 통분해 보면 A들 다 갖고 있으니까 한 번에 묶어서 써주고요. 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여기 계산하면 5에다가 여기 더하면 9죠. 따라서 12분의 9a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27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숫자들의 역수를 양변에다 곱하게 되면 9분의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가 되어서 약분 다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만 계산해주면 24라는 것을 A 값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에 24가 됩니다. 그림상의 문제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원점 O를 지나면서 A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5,0, C는 0, 마이너스 6이고요. A, B와 OC가 점 D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각형 OCA의 넓이가 6이고 OBD의 넓이와 DCA의 넓이가 같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F10의 값입니다. 그러려면 2차 함수식을 아예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현재 2차 함수에 대해서 한 점을 지나고 꼭지점입니다. 라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꼭지점만 구하면 충분히 2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a, b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죠. fx식의 상황은 x-a의 제곱 형태를 갖고 있어 줘야 되고 상수항으로 플러스 b 더 더해줘야 되죠. 이때 앞에 개수가 몇일지 모르니까 p 하나 잡아줘야겠네요. 따라서 a, b도 구하고 0,0 대입해가지고 p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 b를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그랬더니 삼각형 OCA의 넓이가 보이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OCA 삼각형 상황에서는 현재 OC의 길이가 좀 완벽하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길이가 0부터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6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에서 이렇게 OC의 수직인 선을 하나 긋게 됩니다. 그러면 A의 X좌표가 A였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럼 결국 6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인 6이었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길이는 2가 바로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써놓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OBD의 넓이와 DCA의 넓이가 같다라는 정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OBD의 넓이를 구하러 가봐야겠죠.
OBD의 경우에는 현재 OB의 길이가 완벽하게 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OD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DCA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결국 DCA 상황을 봤을 때도 DC의 길이만 주어진다면 높이를 2로 갖는다라는 사실을 바로 얻어놨기 때문에 이 DC의 길이랑 OD의 길이를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얘네 둘을 더하면 OC의 길이, 즉 6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OD의 길이를 t라고 한번 잡으면 여기 길이는 6-t가 되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요. 식으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t가 OBD의 넓이가 될 것이고 2분의 1 곱하기 6-t 곱하기 2가 이 DCA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양변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므로 날리고요. 그 다음에 5t는 12-2t 따라서 7t는 12, t는 7분의 12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t가 7분의 12다라는 내용과 현재 b라는 아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길이가 현재 b가 돼요.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겠죠. 현재 b는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들을 바라봤을 때 직각, 직각이고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닮은 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에서 t만큼 뺀 값인 거죠. 따라서 닮은 비 처리해주면 t 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t는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5 대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봤을 때 마이너스 5b 빼기 5t가 2t다 라고 써줄 수 있고 7t가 곧 마이너스 5b가 될 거고요. 현재 t가 7분의 1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의 값을 가져야 된다. 즉 b는 마이너스 5분의 12였음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로 나왔으니 이제 이 fx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겠죠. 따라서 fx는 p 곱하기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2였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고 이 fx는 원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f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따라서 0 대입해 보게 되면 4p-5분의 12가 0이어야 하므로 4p는 5분의 12, 따라서 p는 5분의 3이었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f10의 값이죠. 따라서 p에다 대입하면서 x에다가는 10도 대입해 봅시다. 5분의 3에다가 10-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 따라서 여기가 88에 64가 되겠고요. 계산해보면 5분의 요거 계산해서 192 빼기 12가 되므로 요거 완벽하게 계산 다 했을 때 여기는 180이죠. 따라서 나누게 되면 36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6입니다. 원 모양의 종이를 이용하여 한복 바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 모양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한복 바지의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상황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일단 원 모양이 있는데 접고 접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반으로 일치하도록 접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왼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니까 이렇게 폭이가 딱 접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요 아이를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겹침 없이 딱 붙여낸다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 넓이가 될 것이고 이 넓이가 얘하고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넓이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접은 모양의 넓이를 내가 그냥 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접은 모양을 좀 살펴봅시다. 접었더니 이런 부분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살펴보면서 내가 아는 도형들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위쪽에는 부채꼴 모양이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삼각형 모양이 그려짐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도 부채꼴 모양, 그다음에 여기는 삼각형 모양, 그다음에 여기는 부채꼴, 그다음에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삼각형 3개에 대해서 구하고 부채꼴 3개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모두를 더하면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중심각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원은 한 바퀴니까 360도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들을 8등분했다라고 했으니까 둘레를 8등분 했지만 둘레가 8등분 되면 중심각도 역시 8등분 되겠죠. 따라서 하나는 45도임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2개 있는 건 요건 직각, 여기도 직각 체크할 수 있고요. 얘는 45도, 여기는 45도다. 또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넓이를 구해봅시다. 일단은 요거 먼저 구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이기 때문에 4의 제곱 파이 한 다음에 360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90도만큼 선택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삼각형 상황 살펴봅시다. 얘는 지금 4이고 4라는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므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었지만 두 변과 사이의 끼인 각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해주고 두 변 곱하기 사인 45도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를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오른쪽도 동일한 삼각형이죠. 따라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채꼴이 나왔는데요. 여기 부채꼴이랑 여기 부채꼴이랑 합체하면 이 부채꼴이랑 다를 게 없죠. 따라서 얘를 2번 더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 하나가 남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4니까 뭐 밑변 높이로 볼 수도 있겠죠. 직각이니까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렇게 바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 약분하면 4죠. 따라서 약분되어서 4이 8만 남겠고요. 따라서 8파이가 되겠고 더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따라서 2 약분되고 2 약분시키면 8임을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도 약분하게 되면 8이 되겠네요. 따라서 16 더하기 큰일 날 뻔했네요. 루트 2 있었죠. 따라서 여기에 루트 2가 생길 거니까 플러스 8까지 써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 값이 쓰여 있는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ABCD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각이 직각이에요. 체크죠. 그 다음에 모든 변의 길이가 x입니다. 까지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C2의 길이가 2다 라고 나왔으니까 차라리 여기 x 잡지 말고 D2의 길이가 x-2다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2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x-2다 이렇게 잡아놓는 게 낫겠네요. 이 상황에서 CG의 길이도 x-2가 되도록 잡아놓은 상황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EGF의 넓이가 7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상황이라면 결국 EGF의 넓이를 x에 대해서로 나타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EGF 상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 밑변이나 높이로 잡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삼각형 자체는 세 변의 길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아직은 밑변 설정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 점, 요 교점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좀 정보를 많이 아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여기를 H라고 잡았을 때 이 H를 기준으로 막꼭지각끼리 크기가 같아요 체크를 하게 되면 삼각형 HDF와 삼각형 HCG가 서로 AA 닮음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H의 길이와 HC의 길이가 서로 대응하는 변이고 FD의 길이, 그 다음에 CG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변 길이의 길이의 B를 알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면 이 AB의 길이와 같은 X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DH의 길이와 HC의 길이를 각각 X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과정 해보면요. DH 대 HC가 결국 2 대 X-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DC의 길이가 X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DH 대 DC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그럼 X로 넘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한 값이니까 얘네 둘을 합해가지고 B를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2 대 X다라고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엔 DH의 길이가 2였던 거죠. 따라서 여기 길이를 2로 줄 수가 있어서 H2의 길이를 X-4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해서 X-2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로 되면 우리가 지금 넓이를 알고 있는 삼각형인 EGF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삼각형인 이 FEH와 오른쪽의 삼각형인 EHG 상황을 봤을 때 EH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FD로 또 높이를 이 CG로 갖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식을 x에 대해서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 장면 실행해 보면 삼각형 EGF는 넓이가 7인데 삼각형 EGF와 삼각형 FHE와 삼각형 HEG를 합한 넓이는 같으므로 이 값이 7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2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x-2가 7입니다가 되니까 얘네들은 바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x-4로 묶어줍시다. 예, 약분하면 x-4 혼자 남으니까 1 더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x-2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계산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 줍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좋겠죠. 2를 곱하면 14. 여기는 2를 곱해서 더해주면 x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4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옴으로써 근해 공식 바로 쓰면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한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1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28 따라서 4의 28이죠. 18이죠. 따라서 여기가 18이니까 9, 2, 18이죠. 따라서 3 루트 2로 나옴을 알 수 있고
x는 길이죠. 따라서 양수값을 가져야 하므로 2 플러스 3 루트 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A, B의 길이가 12입니다. 체크하게 되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이때 C, D의 길이가 4가 되도록 D를 잡았다라고 했고요.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CF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삼각형 나오게 되면 또 변만 체크하면 안 되죠. 각도 60도다 라는 거 꼭 체크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60도인 각도들을 모두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이 상황 속에서 그 CF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과정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과정이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풀고 있고 이 빈칸에는 몇이 들어가면 될까 정도로만 추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충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합동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대충 보면 이 AB와 AC가 길이가 같다라는 것과 AD와 AE가 길이가 같다라는 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게 방금 체크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각 BAD와 각 CAE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60도에서 이만큼을 뺀 것이고 그 다음에 60도에서 이만큼을 뺀 각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다라는 거 우리 많이 증명할 때 썼었죠. 따라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각 두 개랑 변 하나씩이 두 개씩이 같으니까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증명 완료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그러므로 상황이에요.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결국 이 앞에 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합동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ECA의 크기가 60도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합동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ECA 여기서 읽을 수 있으니까 대응하는 각으로 읽어주면 DBA와 크기가 같아지겠고 DBA는 60도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죠. 따라서 얘가 60도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60도다라는 거 또 체크가 되겠죠. 우리 60도에는 색칠해 놓읍시다. 네, 그 다음에 C2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인 건데요. 얘도 역시 합동이니까 나타난 정보이므로 C2를 찾아보면 여기 C2 있죠. 그럼 대응하는 변에 해당하는 건 BD가 되겠고요. 현재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 길이가 지금 12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8의 길이를 갖는다라는 사실은 금방 알아챌 수 있겠네요. 따라서 C2의 길이가 8이다라는 것까지 써줄 수 있을 겁니다. 한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AFD와 CFE가 서로 막국지각이다라고 나왔네요.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얘하고 실제로 막국지각 상황이죠. 여기다가 별표로 체크해줘야겠네요. 또한 각 FDA와 ECF 즉 FDA면 60도 얘기네요. 그 다음에 ECF니까 얘도 60도죠. 따라서 얘네 둘이 같으므로 DAF와 FEC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DAF 아까 전에 체크했던 이 X 상황이죠. 그 다음에 FEC면 여기가 X가 된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요 삼각형 ADF와 삼각형 EFC를 바라봤을 때 세 개의 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저 각끼리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해 못하면 그냥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같구나 이렇게만 해놓고요. 또한 ACD와 ACD면 60도 얘기네요, 얘도. 그 다음에 ECF의 크기가 60도로서 같으니까 지금 삼각형 ACD와 ECF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나왔네요.
우리 닮은 도형에 의해서 지금 뒤에 내용 또 풀어야 되니까 닮은 도형은 잘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죠. ACD면 요 큰 삼각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CF면 요 삼각형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닮은 도형이래요. 왜 닮은 도형이나 봤더니 지금 각 두 개가 같다라는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거이므로 이거다. 이거이다. 해가지고 얘네 둘로 인해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둘 다 X각을 갖고 있고 60도 각을 갖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이네요. 따라서 서로 AA 닮음이었음을 보장시킬 수 있고 만약에 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아 닮은 도형이었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닮은 비를 구함에 있어서는 닮은 도형인 걸 증명하는 건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닮은 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는 두 대응하는 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놓고 보니까 이 ECF의 경우에는 C2의 길이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C2와 대응하는 변이 누굴까 봤더니 CA네요. 근데 CA의 길이는 우리 AB의 길이와 같은 1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AC의 길이와 EC의 길이를 봤을 때 얘는 12, 얘는 8이니까 대응하는 닮은 B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대응하는 B와 같아져서 약분하게 되면 즉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3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닮은 B가 나온 상황 속에서 CF의 길이를 너는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서 라고 줬네요. 그럼 CF의 길이를 나는 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CF를 좀 찾아봅시다. 또 여기 나왔죠. 그럼 얘하고 대응하는 변을 찾았더니 CD다라는 정보가 나왔네요. 따라서 결국엔 CD 대 CF가 3대 2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C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CD는 이미 4다라고 나왔으니까 CF의 길이는 얘네 둘이 곱한 거에다가 3으로 나눈 값, 즉 3분의 8임을 바로 얻어낼 수 있게 되네요. 따라서 모든 값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33에다가 8을 더하게 되니까 3분의 41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상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AB와 AC의 길이가 25로 같고 BC가 40인 이등변 삼각형 ABC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같고 얘가 25예요. 체크를 한번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 C에서 A, B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했으므로 내심 나왔으니까 접점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그어보겠죠. 얘가 R1의 길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갖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여튼 이쪽으로도 직각 내려줘야 되고 이쪽으로도 직각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도 내심이네요. 따라서 이렇게 직각 내려주고 이렇게 직각 내려주고 이렇게 직각 내려주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니까 나중에 삼각형 좀 빼내서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R2 상황인 거고요. IJ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IJ를 갖고 있는 도형이 하나 생기게 되죠. 요 사다리꼴을 바라보게 되면 요 변의 길이만 알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린 다음에 직각삼각형 상황으로 이 IJ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게 살짝 보이게 되죠. 그럼 결국엔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해야 될 것은 이 내심을 기준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든지 뭐 여기 길이라든지 요 길이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으면 지금 베스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삼각형을 좀 데리고 나와가지고 상황을 살펴봅시다. 삼각형 ABC 먼저 바라보죠. 좀 더 길이를 많이 알고 있죠. 25에 25에 40. 이 상황을 보니까 내심 하나 찍었을 때 우리가 직각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심이니까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같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같고, 여기 각도가 여기 각도 같아 하려고 했더니 이걸 별표로 잡아버리면 이 별표랑 이 x랑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겠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구조 자체가 양쪽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다라는 게 꼭지점의 이등분선으로서 보여지게 되고, 그럼 지금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길이가 20이다라는 건 금방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부터 여기 점을 뭐 H라고 뒀을 때 여기 길이가 현재 직각삼각형 ABH 상황 살펴보면 여기 25에 20이고 그럼 여기가 5 대 4의 B잖아요. 그럼 3의 B를 가져야 되니까 15겠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꾸 넓이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내심, 즉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넓이와 둘레를 연결하는 그 매개체였어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떠올리면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R1 곱하기 둘레죠. 25 더하기 25 더하기 40은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밑변과 높이가 있죠. 얘네들을 곱한 값과 동일하다라는 거 써주게 되면 R1을 바로 구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D 상황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A, B를 밑변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높이인 거죠. 그럼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H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CD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좀 이따 DBC 쪽에 길이를 하나 또 갖다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H까지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H로 잡아 놓은 거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만 보면 R1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얘네 둘 보면 H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일단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90이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90 곱하기 R1은 40 곱하기 15. 그럼 00 사라지고 3으로 나누면 5 남고 R1은 3분의 20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식 봅시다. 40 곱하기 15는 25 곱하기 h다 해서 5 한 번씩 사라지게 되면 h는 24였음을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여기다가 24 하나 써놓읍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직각삼각형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구조가 뜨죠. 여튼 이 ABC를 기준으로 내심 정보를 얻어내는 장면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네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또 알아낸 게 이 HC의 길이가 20이다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가 지금 H 장면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나중에 여기만 알아내면 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튼 이제 R1도 구했고 여기도 뭔가 연결되는 공간을 구했으니까 이 DBC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DBC 상황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내심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죠. 여튼 직각삼각형 상황 살펴보니까 여기가 D, B, C 상황인 거죠. 그럼 BC의 길이가 40이다 라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변의 길이가 나오질 않았죠. 근데 아까 구해놓은 이 H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5에 24짜리 직각삼각형인 ACD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 길이의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25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제곱.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죠. 25 더하기 24 곱하기 25 빼기 24니까 얘가 1이 되어서 얘가 49가 되어서 이 값은 7이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25 더하기 7에 해당하는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의 길이는 24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내심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요게 있죠. 직각, 직각 체크하고 R2 잡아주면 여기에도 R2 잡고 직각 체크하는 순간 여기에 생긴 이 정사각형이 보이게 되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R2, 여기 길이가 R2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빙글 돌기 한번 하면 R2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장면 잡아주면 24-R2가 될 것이고 이 길이가 24-R2. 그럼 여기는 여기에 똑같죠? 그러면 32-R2, 여기는 32-R2다 라는 점을 이용하면 32-R2 더하기 24-R2가 40입니다 라고 식을 바로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56이죠. 그러면 16이 될 거고 R2가 될 거고요. 그러면 R2는 8이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되네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대상을 봤을 때 이 R2는 구했고요. R1 구해놨죠. 그러면 R2 이 장면까지, 이 직각까지 상황을 그려줘야 되는데 딱 여기 또 나오죠. 24-R2래요. 따라서 24-8 해서 16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가 16이 됨으로써 이 길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길이는 4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잡아줌에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여기가 i고 j인데 여기 길이가 지금 3분의 20으로 나왔고요. 여기 길이가 16이 아니라 8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로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여기다 4 길이 줄 수 있고 여기 길이의 경우에는 3분의 20을 8에서 빼줘야 되니까 얘가 3분의 24죠. 따라서 3분의 4임을 얻어낼 수 있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ij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 해서 루트 한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16 더하기 9분의 16인 거죠. 그러면 얘는 16으로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16으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9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9분의 10인 거죠. 그렇게 되면 9하고 16은 탈출 가능하네요. 따라서 탈출해서 써주면 3분의 4 한 다음에 10은 탈출 불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10으로써 3분의 4 루트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타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생각하면 x 빼기 1에 제곱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이죠. 상수항 생각해보면 1이네요. 따라서 6이 있어야 되니까 5가 더 더해줘야겠다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 B는 5니까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5 해서 6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가 9이고 sin A가 5분의 3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X로 잡아줄 거고요. 현재 sin A가 나왔는데 이 sin A는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죠. 따라서 X분의 9가 그 값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5X를 곱하게 되면 3x는 45.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15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5가 됩니다. 두 자리 자연수 m과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m 곱하기 n이 126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왼쪽 상황은 고백꼴로 나타나 있고 오른쪽 상황은 숫자 상황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형태를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고백꼴로 만들어줘야겠다. 즉 소인수 분해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65를 바라봤을 때 5로 나눠지죠. 따라서 253. 11로 나눠지네요. 23. 따라서 이 값은 5 곱하기 11 곱하기 23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그냥 고백꼴로 나타내세요가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또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리와 세 자리로 쪼갠다 라고 봤을 때 그 방법이 11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 이 방법밖에 없겠죠. 따라서 11 곱하기로 써주게 되면 115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m은 11, n은 115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은 11 더하기 115 해서 126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26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외심을 O라고 잡아놨습니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즉, 원을 떠올리면서 반지름 먼저 꼭 체크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과 연결해서 이들이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모두 같아 라고 바로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게 되죠. 심지어 삼각형 AOB와 삼각형 AOC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모두 같으니까 SSS 합동이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점 O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아 우리는 삼각형 AOB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삼각형 ABO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성질을 체크하는 순간 삼각형 AOD와 삼각형 BOD가 서로 직각, 빗변, 각 하나 해서 RHA 합동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직선 AO와 BC의 교점을 E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삼각형 상황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를 체크하는 순간 삼각형 ABE와 삼각형 ACE가 서로 한 변, 그 다음에 각 하나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합동 나왔었으니까 여기 각도 크기가 같죠. 따라서 각 나머지 각까지도 서로 같아지겠다라는 사실을 통해 ASA 합동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것도 보장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합동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많은 합동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AO의 길이는 OE의 길이의 3배다라는 사실도 있네요. 따라서 3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사실까지도 체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넓이를 살펴보죠. ADO의 넓이가 6이다라고 주어졌네요. 그렇게 되면 AOD와 BOD가 서로 합동이다라고 했으니 BOD의 넓이도 6이 될 거고요. 얘네 둘을 합산해서 생각해보면 AOB 상황이 보이죠. AOB 상황의 경우에는 AOC와 합동이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가서 바로 넓이가 12야 라고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랫부분만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 변 AO와 OE의 길이의 비가 3대 1임이 보입니다. AO와 OE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공통으로 갖는 두 삼각형을 찾는다면 이 길이의 비를 써먹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삼각형이 AOB와 삼각형 OEB에 해당하죠. 얘네 둘은 밑변만 B로서 차이가 나고 높이는 B에서 E로 내린 수선, 즉 이 B2의 길이가 높이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3대 1이다 라는 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12다 라는 걸 바로 좀 전에 구해놨죠. 따라서 이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고 그럼 여기도 4니까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는 12 더하기 4를 2배한 여기가 16이죠. 따라서 32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2가 됩니다. 그림상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각 체크까지는 꼭 해줘야겠죠. 현재 대각선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만 보고 뒤에 내용 읽어봅시다. D2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이 CF2의 크기가 90도다 라는 걸 보장하는 F를 잡은 상황이네요. 그 후에 이 F의 길이와 FC의 길이의 비가 4대 7이다 라고 했으니 이 길이를 4K, 이 길이를 7K다 라고 한번 잡아보게 되죠. 이때 정사각형 ABCD에서 사각형 EFCD를 잘라내어 이런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A로 나타내고 A제곱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 봤을 때 일단 이 A의 값은 4루트 2에 해당하는 AB를 더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A2도 더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쉽죠. 4루트 2에서 지금 알고 있는 2분의 루트 2를 제거하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4루트 2네요. 따라서 4루트 2 더해야겠다라고 써줄 수 있고 EF의 길이에 해당하는 4K와 FC에 해당하는 7K를 더해주게 되면 이 둘레가 모두 다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K의 값을 구하여라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K를 갖고 있는 도형을 바라보니까 직각이 보이네요. 그러면 E하고 C를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니 옆에도 동일하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DC의 길이가 4루트 2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EC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EC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ED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DC의 길이의 제곱이 이 값을 이루고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4분의 2 더하기 16에다가 2 곱하니까 32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얘가 1로 약분되니까 2분의 65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C의 길이의 제곱을 그대로 K에 대한 내용으로 넘길 수 있겠죠. 이 C의 길이의 제곱은 EF의 제곱, 즉 16K의 제곱, 그 다음에 7K의 제곱이니까 49K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요거 계산하면 65K의 제곱이니까 2분의 65 해서 K의 제곱이 2분의 1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K의 값은 2분의 1에 루트를 씌운 값이겠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만 길이니까 이렇게 루트 2분의 1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요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이제 대입만 하면 완료될 것으로 보이네요. 계산하면서 대입해 줍시다. 여기가 지금 11K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1 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합하게 되면 5 루트 2. 그 다음에 나머지 4 루트 2 세 번 합하니까 플러스 12 루트 2. 따라서 17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고 우리는 A의 제곱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17 루트 2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17의 제곱이 289고 루트 2의 제곱이 2니까 둘이 곱해서 578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78입니다. 네 수 중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하여 나올 수 있는 값으로 가장 큰 수를 A, 가장 작은 수를 B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A부터 구해보죠. 어떤 두 개를 곱해가지고 가장 커지고 싶대요. 그럼 크다, 작다의 가장 기본 기준은 양수냐, 음수냐죠. 따라서 양수여야겠다라는 가정하에 플러스면 플러스를 곱해야겠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구조가 두 개 다 가능하죠. 즉 9분의 2 곱하기 5분의 6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 계산해서 서로 비교해 봐야겠네요. 약분하면 15분의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약분할 거 없으니까 8분의 3이 되겠네요. 두 수를 서로 비교해보면 8분의 3이 더 큰 수임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는 8분의 3이 되겠네요. 이제 B를 구해봅시다. 둘을 곱해가지고 더 작은 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음수여야겠죠. 음수이기 위해서는 양수를 한번 곱하고 음수를 곱하는 구조, 즉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는 구조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수끼리 싸우겠죠. 5분의 6이 올래 아니면 9분의 2가 올래 이렇게 하겠고 음수끼리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올래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올래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이때 음수 중에서도 가장 작아지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음수가 작아지죠. 따라서 절대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의 절대값도 커져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5분의 6의 절대값이 더 크고 여기에서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둘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B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0분의 9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120에다가 a 빼기 b, 즉 8분의 3 더하기가 되겠죠. 10분의 9를 곱한다 라는 장면을 취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즉 분배법칙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따라서 12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20 곱하기 10분의 9 써서 여기 약분하면 12 남고 여기 약분하면 8, 1은 8, 8, 5, 40 해가지고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45 더하기 108 하면 153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53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루트 41, 그 다음 BC의 길이가 4. 인 둔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무게중심 하면 1대1과 2대1을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직선 AG와 선분 BC가 만나는 점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꼭지점과 이 무게중심을 연결한 직선인 AD는 중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내죠. 따라서 중선이니까 D는 중점이 되어서 BD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즉 각각의 길이가 2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ADC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ADC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으로서 이 한 변의 길이를 살려서 확인해 주기 위해 이 D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잡아줘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DC의 연장선 위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H라고 하죠. 이 H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면 이 값이 높이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 ADC의 넓이니까 4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x는 4였음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내용을 봤을 때 DG의 길이 곱하기 탄젠트 각 CDA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DG의 길이는 여기 길이이고 우리가 지금 무게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2대1 관점을 갖다 써놔야겠죠. 즉 AG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질 때 여기 길이는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결국 AD의 길이를 구하면 D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AD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요. 삼각형 ADH 상황을 살펴봤을 때 현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AH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DH의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CH의 길이를 알아내야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체 큰 삼각형인 ABH도 역시 직각삼각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H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지금 루트 41이고 여기가 지금 4다라는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한 다음에 얘의 제곱, 즉 41, 얘의 제곱 16을 뺀 값이 들어가겠다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값이 25가 되죠. 따라서 5라는 길이임을 알 수 있고 BH가 5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CH의 길이가 1임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각형 우리가 보려던 ADH에 대하여 여기가 지금 직각이고 여기는 4라는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더하기 1에 해당하니까 3임을 얻어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3, 4, 5 장면이죠. 또는 여기에다가 루트 얘의 제곱 9 더하기 얘의 제곱 해서 루트 25니까 5다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겠고요. 따라서 AD의 길이가 바로 나옴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도도 여기에 숨어 있었죠. 따라서 탄젠트와 DG의 길이를 이제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DG의 길이부터 생각을 해보면 DG의 길이는 AD를 3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만큼이기 때문에 5 곱하기 3분의 1에 해당해서 3분의 5임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탄젠트 각 CDA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4임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을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3분의 5 곱하기 3분의 4 따라서 9분의 20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P는 9 그 다음에 Q는 20이 되니까 P 더하기 Q의 값은 29임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9가 됩니다. 그림상의 정보를 나타내며 읽어봅시다. 꼭지점이 현재 A이고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다 좌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했어요. 1,0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3,3A에 해당하는 C이고 그 다음에 그냥 2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후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잡아놨습니다.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D와 A의 X좌표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X축 위에 있으려면 Y좌표가 0이어야겠죠. 따라서 D의 좌표 역시 구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각형 ABCD의 상황을 보니까 결국 A, B, C, D 점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A에 대한 하나씩 나오겠다라는 것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이 넓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 ABD와 삼각형 BDC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BD의 경우에는 밑변을 BD로, 높이를 DA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넓이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니까 4. 그 다음에 높이는 D에서부터 A까지니까 A가 되겠죠. 따라서 더하기 써줄 수 있고, BDC의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지금 BD를 밑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한 다음에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될 텐데 C의 Y좌표가 지금 3A다 라는 점에서 이 길이는 3A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중인 거죠. 따라서 3A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이 값이 16이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약분하고 계산하게 되면 우변이 8a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 2였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모든 점의 좌표가 완전히 깔끔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라는 거, 또 3, 6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완벽해졌으니까 우리는 fx의 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fx식 먼저 만들어내 놓읍시다. 그렇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뭘지 모르니까 p로 일단 잡아놓고 꼭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 있겠죠. 이때 점 B를 지나야 되니까 1,0을 지나야 돼 하는 순간 16p-2는 0이다. 따라서 p는 2 넘어가고 16 넘어가면 8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fx식은 완벽해질 거고요. 이렇게 8분의 1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gx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gx에 대해서는 꼭지점 하나밖에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선분 CD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 CD에는 점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선분에 대한 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방정식을 구하면 y축과의 교점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g가 지납니다 하게 되면 방금 전의 방법으로 2차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게 되죠. 따라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그럼 x 증가량 해야 되니까 6이 들어갈 거고요. y 증가량 하니까 6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1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y는 x 던져주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3 집어넣어 줘야겠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가 3, 즉 0,3의 좌표를 가짐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gx 형태도 잡아줍시다. q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6 형태를 갖게 될 거고요. 0 대입했을 때 3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해주면 9q 더하기 6이 3이다.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q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f-1 곱하기 g-3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서 정면 정리해주면 8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죠. 따라서 곱하기 4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서 여기 계산하면 6이죠. 따라서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될 거고요. 그러면 3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더하기 6 정면 잡히겠네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 왼쪽 식은 약분해서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마무리로 약분해주고 계산하면 9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9가 됩니다. AB가 5루트 5, BC가 12, 예각 하나 나와 있고 넓이가 120인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졌습니다.
이 넓이 상황을 보면 12 곱하기 10이죠. 따라서 밑변이 지금 12로 잘 나와 있으니까 높이가 12야 정도로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깜빡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러한 평행사 변형이 주어졌습니다. 평행사 변형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처리 먼저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루트 얘 제곱하면 125, 얘 제곱하면 10, 네, 제곱이니까 100 따라서 5가 되겠네요.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A2는 3 곱하기 2D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3대 1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3대 1의 B를 갖기 위해서는 9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겠네요. 여튼 합해서 1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바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F하고 ED하고 길이가 같대요. 따라서 여기가 3입니다.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지나면서 A, B와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했네요. 따라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이 G의 길이를 뭐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도 역시 A가 되는 이유가 얘 지금 동그라미로 잡으면 억각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잡을 수 있죠. 여기는 X라고 잡아버리면 여기 억각해가지고 둘이 X로 잡히겠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동위각 해가지고 X로 잡힐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H라고 봤을 때 삼각형 H 그 다음에 BF와 삼각형 이 GED가 서로 합동임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ASA 합동이요. 따라서 이 G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 HB의 길이도 A가 되겠다라는 건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G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얘가 HB의 길이가 될 거고요.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삼각형 DEG를 바라봤을 때 삼각형 DAH랑 서로 닮음이죠. AA 닮은 구조 가져갈 수 있는 평행선 하에 있으니까요. 얘네 둘의 길이의 B는 3대 12에 해당하죠. 예, D2 대 DA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G와 이 AH의 길이를 바라봤을 때 얘가 3대 12여야 되니까 1대 4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A라고 뒀으니까 여기는 4A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이랑 더했을 때, 즉 5A는 5루트 5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어서, 즉 A, B에 대한 관점인 거죠. 따라서 A는 루트 5임을 바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그냥 루트 5라고 한번 써보죠. 여기도 루트 5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나타난 부분들은 길이로 써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런 상황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봅시다. sin AGF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AGF 상황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 변과 이 변은 좀 평행한 선이 있거나 이런 구조는 아닌 거죠. 따라서 이 각을 움직이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얘를 갖고 있는 도형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건 그냥 삼각형이어버리죠. 그러니까 직각 정도는 있어줘야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t라고 한번 잡읍시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sin a, g, f이고 얘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ag분의 at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g의 길이나 at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놓고 봤더니 이 AT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요 삼각형 두 개만 잘 발견하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 ATB 상황이랑 이 FD 그 다음에 요거 상황 여기 뭐 M이라고 잡읍시다. M 상황을 바라봤을 때요. 여기 두 상황이 직각이고 동그라미를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닮음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써보면 삼각형 DAT랑 삼각형 동그라미
요거 그 다음에 직각 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없는 거 직각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AA 닮음이니까 얘는 지금 DF 그 다음에 M에 관련해서는 두 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변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따라서 심지어 AD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AT는 그냥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대충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A 그 다음에 D, T라고 잡았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 거고요. 여기 X라고 잡읍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12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 높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MF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12에다가 3에다가 5까지 더하게 되면 8에다가 이거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잡을 수 있는 역할인 거잖아요. 따라서 비율로 따졌을 때 얘가 1대 2니까 여기가 루트 5여야겠고 여기다 10 곱한 거니까 10 루트 5여야겠다라고 해서 x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T의 길이를 바로 구해냅시다. AT에다가 지금 10이라는 길이를 대응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다가는 10 루트 5를 대응시킬 수 있죠. 따라서 AT의 길이는 10 곱하기 12를 10 루트 5로 나눈 값, 즉 루트 5분의 12임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쉽게 루트 5분의 12다라고 써놓을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AG만 구하면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AG를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구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이 위쪽 상황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알고는 있지만 좀 애매한 길이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줄 거냐면 얘에 대해서 지금 3이라는 길이랑 9라는 길이를 써먹으려면 사실 이 이상한 삼각형보다는 직각삼각형이 베스트인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방금 전처럼 동그라미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선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게 이 아래쪽 삼각형으로 떠올려 봤을 때 어차피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여기가 루트 5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얘하고 딱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상황을 서로 비교해 보면 바로 1대 5의 비를 갖는 이런 닮은 삼각형이니까 이 높이가 2임을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10에다가 5로 나눈 값인 거죠. 따라서 여기 높이가 2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지금 2g의 길이가 루트 5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루트에다가 5, 루트 5 제곱한 거 빼기 2 제곱한 거 4 해서 1이라는 길이를 가짐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1이라는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9 빼기 1이 될 거고요. 즉 8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길이를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따라서 루트 64 더하기 16이니까 4의 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합시다. 4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4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AG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 여기다가 4 루트 5를 대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지금 2의 제곱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2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4의 제곱인 16에다가 플러스 1 해서 2 루트 1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루트 17 줄 수 있겠고요. 이 값이 몇이냐라고 물어봤으니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 약분돼서 6 될 거고요. 루트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85 장면 잡힐 거고 6 해서 유리화 시켜주게 되면 85분의 6루트 85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 값이 P가 되고 이 값이 Q가 되는 거죠.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85 더하기 6 해서 91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91입니다.